그 3% 저한테 주세요. 차정원이 웃으며 말했을 때 누가 먼저 무너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혜라는 그 웃음 속에 섞여 있던 낯선 결을 처음으로 알아봤다 했는데요. 그동안 자신 앞에 서 있던 차정원은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단련된 칼날을 꺼내듯 매끄럽게 선을 긋고 가격을 매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갖고 싶은 게 뭘까 하고 가볍게 묻고 넘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고 건양의 심장에 달린 숫자였으니까요. 진태석은 말없이 컵을 내려놓았다 했습니다. 살짝 떨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공난수고 나니 그 큰 집 살림은 하다가 말을 삼켰다고 하더라고요. 공난숙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어쩌려고라는 생각과 함께 요것 봐라. 제대로 딜을 안 해라는 감탄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는데요. 공난숙은 자신의 이름 앞에 붙는 사채업 소문을 지우고 싶었고 그 지우개의 가격이 생각보다 선명하게 눈앞에 놓인 느낌이었습니다. 진세우는 가장 늦게 반응했습니다. 주영채 씨 사업에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요. 이 말에는 두 겹의 뜻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진짜 놀람, 하나는 주영채라는 이름을 이 순간 의도적으로 꺼내 들므로써 자리의 공기를 살짝 흔들어 보려는 의지였다고 할까요? 차정원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관심 가져보려고요. 옆에서 서 있기만 하는 사람 말고요. 차정원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담담함 끝에 단단함이 매달려 있었는데요. 그 단단함이 한혜라의 가슴을 아주 조금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택의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했습니다. 한혜라는 방에 돌아와 오래 접어두었던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내부자 거래 의혹을 막기 위해 만들어둔 이해상충 관리 문건, 며느리에게 지분을 넘기기 위한 합법적 경로, 그리고 오래전 그 사건에 대한 기사, 스크랩. 한혜라는 스크랩을 쓸어 넘기다 손끝을 멈췄습니다. 살인이라는 굵은 글자와 익숙한 성이 겹쳐 보였는데요. 차정원의 아버지. 누구에게도 쉬이 꺼낼 수 없는 이름이 한혜라의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차정원은 공난숙을 따로 만났습니다. 공난숙은 딸 앞에서 괜히 부드러운 척을 했는데요. 정원아, 3%면 말이야. 숫자가 아니라 문이야.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문. 차정원은 웃었습니다. 문이 아니라 열쇠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엄마 사채업자 소리더는 안 듣게 하려면요. 공난숙은 그 말에 잠깐 숨이 막혔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싶은 날을 오래 기다렸는데 막상 듣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발 딛고 있던 바닥이 얼마나 얇았는지, 얼마나 쉽게 갈라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이사회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진태석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대신 사내법무팀장과 재무담당 임원이 번갈아가며 상속세 이슈와 특수관계인 거래 리스크를 강조했는데요. 그 시간에 한혜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자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3번 두드렸다 했어요. 한혜라가 결심할 때 나오는 그 셋째 두드림이 끝나면 보통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늦게 한혜라는 차정원을 불렀습니다. 3% 받아가. 대신 조건이 있어. 차정원은 조건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경영에는 공식 직함 없이 관여한다. 둘째, 우리 집안에 대한 외부 루머 정리, 내가 먼저 나서서 하라. 셋째, 한혜라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셋째는 내가 원하는 그 사람 이야기야. 더 이상 너를 찌르지 못하게 내가 막을게. 차정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적을 깨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건양미술재단의 비자금 유입 의혹. 이상하게도 의혹의 화살이 진태석이 아니라 주변 협력사에게 향했습니다. 여론은 묘하게 흘렀는데요. 그동안 조용하던 새 며느리
재단 투명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기사와 함께 차정원이 재단의 장부를 재정비한다는 루머가 흘렀습니다. 누가 흘렸는지 모를 그 루머는 놀랍도록 효과적이었고 사채업 소문과 며느리의 일한다는 이미지가 정면 충돌을 일으키면서 묵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공난숙은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오랜만에 스스로를 조금 덜 부끄러워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감춘 익명의 계정이 주영채 실종서를 다시 꺼냈고 오래된 사진과 학교 동창들의 어설픈 증언이 덧붙여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차정원은 거울 앞에서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고 진세우는 그 거울 뒤에서 서성였습니다. 정원 씨, 내가 막을게.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요. 그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는데 결론은 세차게 닫혀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학교 동문회를 찾아갔다 했습니다. 주영채의 이름이 흐릴수록 차정원의 이름이 또렷해진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날 제가 대신 발표했었더라고요. 친구가 아팠거든요. 차정원은 과거의 작은 장면들을 끌어와 빈칸을 채웠습니다. 모두 사실과 거짓이 섞인 퍼즐이었지만 누군가의 기억은 늘 흔들리고 누군가의 감정은 늘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차정원은 흔들림의 끝을 자기 쪽으로 당겨두었습니다. 그 사이 진태석은 별도의 조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 사건의 증거물 보관 로그, 담당 경찰의 인사이동 기록, 그리고 사건 기록에서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한 상호 작은 대부업체 이름이었습니다. 그 상호는 공난숙과 얽힌 회사의 옛 이름과 유사했는데요. 진태석은 그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선도 줄도 다 자기 집 앞에 있었다는 말이군. 그는 칼을 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누군가의 손을 떨리게 만드는 방법도요. 어느 저녁 공난숙에게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딸이 3% 가져가면 엄마도 덩달아 깨끗해질 줄 알았어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문장 끝이 차갑게 말랐습니다. 그때 그날 기억나죠? 빛 독촉하러 갔다가 뒤섞인 소리와 발자국. 누가 먼저 밀었는지 아무도 못 봤던 그 소란. 공난숙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살인은 늘 멀리서 들려오는 굉음을 닮았는데요. 가깝게 들으면 귀가 멍멍해지고 멀리 두면 계속 따라붙는 소리였습니다. 공난숙은 밤늦게 차정원을 찾아갔다 했습니다. 정원아, 그 3% 그거 생각 다시 하자. 차정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공난숙은 결국 말했습니다. 너를 향한 칼이 사실은 나한테 왔다가 튕겨나간 거였거든. 차정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거기 있었어요? 공난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차정원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같이 가요. 도망 말고요. 그 말은 공난숙의 무릎을 풀리게 만들었는데요. 까치라는 단어는 늘 위험하고 늘 구원이었습니다. 이튿날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조건을 하나 더 얹고 싶어요. 한혜라는 그 말투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말해봐. 재단의 외부 감사를 제 쪽에서 추천할게요. 대신 오래전 사건에 연결된 내부 자료 저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한혜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보여줄게. 대신 내가 본 다음에도 나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니? 전화가 끊긴 뒤 한혜라는 처음으로 책상에 얼굴을 묻고 잠깐 울었습니다. 모성이 권력보다 약하다고 믿고 싶지 않았는데 이날만큼은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감사가 시작되자 건양의 안쪽이 조금씩 뒤집혔습니다. 얌전한 부서에서 비명이 나오고 시끄럽던 부서에서 이상하리만큼 고요가 흘렀습니다. 서류는 생각보다 솔직했고 숫자는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차정원은 숫자를 읽는 법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잘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거짓말하진 못하거든요. 작은 흠집, 작은 엇박자, 작은 메모들이 결국 길을 가리켰습니다. 길의 끝에는 진태석의 그림자와 함께 오래전 사건의 목격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목격자 가운데 한 명이 공난숙의 옛 동업자였습니다. 작은 대부업체 문 앞에서 늘 의자를 지키던 여자. 그 여자는 한 줄 적어둔 메모의 뜻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날 젊은 남자가 와서 울더라고. 아버지 억울해요 하면서. 근데 그 뒤에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지. 문 닫고 잠깐 소리가 섞였는데 누가 밀었는지는 못 봤어. 차정원은 그 메모의 날짜를 보고 한숨이 길어졌습니다. 그날은 자신의 생일 전날이었고 한혜라가 갑자기 사라졌던 날과 겹쳤습니다. 밤, 차정원은 한혜라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날 어디 계셨어요? 한혜라는 웃었습니다. 정원아, 너 왜 자꾸 엄마한테 과거를 묻니?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래를 묻고 싶은데 과거가 너무 시끄러워서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한혜라는 결국 서랍에서 오래된 키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단 지하 문서고. 기록은 거짓말을 덜하니까. 키를 건네며 한혜라는 두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정원아, 내가 보고 나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다만 너 자신은 용서해. 문서고에서 차정원은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두 글자도 보았는데요. 개입. 개입의 주체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건양의 특별협력 명목으로 돈이 여러 군데로 흘러들어간 기록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대부업체의 변칙 상환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선을 따라가면 누군가의 서명이 나와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서명은 공난숙의 옛 직원 명이었고 결제란에는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결제.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름을 대체할 권력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차정원이 돌아보자 진태석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서고는 원래 둘이서 들어오는 데가 아니지. 그는 웃었는데요. 웃음이 웃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열쇠를 잘 찾네. 그런데 그 열쇠 자꾸 돌리다 보면 부러져. 차정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러지면 새로 만들면 되죠. 열쇠는 늘 여분이 있더라고요.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은 여분이 없는 걸로 해보자고. 그의 말이 끝나자 불이 잠깐 흔들렸고 지하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주주서한이 공개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젊은 며느리의 과도한 영향력 경계였는데요. 표현은 정중했지만 누구를 겨냥했는지 뻔히 보였습니다. 동시에 외부 커뮤니티에는 차정원 주영채라는 도식이 다시 떠올라 사진과 캡션이 붙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은 전방위였고 진세우는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 며느리 흔드는 방식으로 집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진세훈의 목소리는 단단했는데 진태석은 아들의 단단함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내 아들답다는 눈빛이 스쳤는데요. 문제는 그 단단함이 제일 먼저 어디를 향할지였습니다. 진세훈은 밤늦게 차정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원 씨, 우리 이혼 얘기부터 치워요. 차정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혼을 협박 카드로 쓰지 말자는 뜻이에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적어도 지금은.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서야 조금 어깨를 내렸습니다. 같은 편이면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주주총회 날 제 뒤에 서주세요. 옆이 아니라 뒤에요.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해서요. 진세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내가 뒤에 설게요. 주주총회 당일 차정원은 발표를 맡았습니다. 직함도 없는 며느리가 발표를 맡는 건 이례적이었는데요. 발표의 핵심은 투명성과 재단 구조 개선, 그리고 외부 감사 보고의 요지였습니다.
말미에 차정원은 의외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저의 가족과도 연관되어 있고 건양의 이름이 배경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개인의 복수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회사의 시스템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좌중이 술렁였고 한혜라는 숨을 멈췄어요. 공난숙은 너무 세게 손잡이를 쥐었다가 손톱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한혜라는 조용한 응접실에서 차정원을 기다렸습니다. 정원아, 너 오늘 잘했다. 그 말은 칭찬이었고 사과였고 다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네요. 차정원은 그렇게 말하고 앉았습니다. 근데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결제가 있었어요. 이름을 빼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이름을 숨기고 있거든요.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차정원은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이름 어머니도 모르세요? 한혜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알아야겠네요. 늦은 밤 공난숙은 혼자 걸었습니다. 지나간 골목, 닫힌 셔터, 바람에 끌려다니는 전단지. 그 사이로 오래전 자신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돈은 빌려주면 끝이 아니고 받으면 끝도 아니야. 남는 소문이 문제지. 공난숙은 멈춰서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를 오래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그 이름 나한테 팔아요. 대신 딸은 건드리지 마요. 전화 너머에서는 낮고 매끄러운 숨소리가 들렸고 아주 짧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가격을 부르세요. 며칠 뒤 내부 익명 제보 창구로 문서 한 묶음이 떨어졌습니다. 이름 없는 결제를 가능하게 했던 내부 윤곽, 그리고 결제 라인을 지워준 진짜 손. 놀랍게도 그 손은 회사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특정 로펌의 컨설팅팀 진태석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오래전부터 곁에 둔 그림자 팀이었는데요. 문서 말미에는 볼펜으로 휘갈겨 쓴 한 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록을 지워도 지운 기록의 자국은 남아요. 그날 저녁 차정원은 문서 사본을 한혜라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제가 묻기 전에 먼저 말해주세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혜라는 문서를 덮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엔 먼저 말할게.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정원아, 내가 나에게 온 날을 나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해. 놓친 것도 버린 것도 다 기억해. 그래서 이제는 너를 붙잡고 싶어. 밤하늘이 맑아지던 시각, 진태석은 서재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는 늘 불이 켜져 있었고 불이 켜진 곳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고 익숙한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준비해. 다음 판은 밖에서 치자고. 회사 안은 시끄러우니까. 창밖에는 불꽃놀이처럼 점점이 불이 흩어져 있었는데요. 진태석은 불빛을 하나씩 세어가며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쇠가 많으면 뭐하나. 문은 늘 하나니까.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다음 장에 첫 문이 열린 듯 했습니다. 차정원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목록을 썼습니다. 재단 이사 교체, 외부 감사 2차, 로펌 라인 추적, 목격자 보호.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들 지키기. 한혜라와 공난숙 이름을 따로 적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숨 쉬고 있었고 차정원은 그 두 사람의 숨을 같은 박자로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순진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걸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차정원은 둘 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그래서 더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절정을 예고하는 소리들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지워진 이름의 주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래전 그날의 발자국 소리도 다시 복도 끝에서부터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문을 열지, 누가 먼저 불을 켤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이제부터가 진짜였거든요.